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e스포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강자를 가리는 롤드컵 대회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5번째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속한 T1은 오늘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중국의 빌리빌리 게이밍 BLG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2년 연속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롤드컵 사상 첫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쓴 이상혁 선수는 결승전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지난 1회부터 대형마트에선 한우와 대게를 반값에 내놓으면서 소비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할인 행사에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신세계에선 이마트와 백화점, G마켓까지 18개 계열사를 모두 동원해 열흘 동안 대규모 할인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역대 최다인 2,60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2차 판매가 4일 시작돼 이날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2차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5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다고 합니다. 통신사 3사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같은 시각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통신사로 배정된 제품들도 이날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통신업계는 추가 판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등재가 확정되면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23번째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1억 원 미만은 제외한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해 나섭니다. 시는 11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중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메타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전용 계정을 내년 1월 국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을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5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 의정부, 의왕의 그린벨트 약 2만 평 규모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에선 총 2만 가구 가운데 1만 1천 가구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으로 돌립니다. 정부는 보상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서 7년 뒤인 203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은 5.3%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문화 혼인 유형으로는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 외국인 남편은 17.9%, 귀화자 12.3% 순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17.4%, 태국 9.9% 순이었습니다. 남성으로는 중국 6.9%, 미국 6.9%, 베트남 3.9% 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2개 제품이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 광고한 5개 제품 중 3개가 황색 포도상구균 등의 감소율이 99% 미만이었는데요. 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 공감란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50에서 4.75% 사이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면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귀국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고 호텔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 의무를 준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방간 첩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